최용준의 모터톡.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준의 모터톡. 이 모터톡, 국내 유일의 모터사이클 전문 방송을 책임지고 계시는 코너지기, 스쿠터 앤 스타일의 최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못합니다. 지금 이 날씨에 스쿠터를 타고 오셨죠? 그렇죠.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요. 아니, 저도 바퀴 2개짜리라면 아주 환장하는 놈이긴 합니다만, 이런 날씨에 스쿠터를 타고 나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죠. 오죽했으면 타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왜요? 이건 오늘 지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네, 대중교통은 너무 느리고, 네. 자동차는 너무 막히고, 네. 어쩔 수 없이 빨리 오기 위해서 타고 나왔죠.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와. 우리 진짜 어떻게 유류대라도 우리 5,000원짜리 GS 칼텍스 상품권을 하나 구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타고 오는 거랑 시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하철은 저기 되니까. 네, 딴 사람이 운전해주고. 네. 이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운전해, 이런 날은? 미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 고속도로나 그런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 네. 뭐 눈비 오면은 30% 감속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실제로 맑은 날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면은 20%에서 30% 정도 감속을 시키죠. 무조건. 네. 더 천천히 조작하고. 그렇죠. 근데 눈이 오면은 한 50% 이상 천천히만 다니면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예. 무리 없고요. 예. 하지만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헬멧이라든가 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어떻게 해요? 한겨울에는 차라리 미끄러지거나 추운 거는 참거나 컨트롤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와이퍼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 스쿠터에는 큰 스크린 달려 있어가지고 네. 제가 손으로 닦으면서 오죠. 아니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쉴드를 들어 올리면은 네. 얼굴이 차갑고 눈을 맞으니까 네. 쉴드를 내리면 눈앞이 안 보이고 네. 장갑으로 닦으면 물기가 나가서 더 안 보이고 네. 안 타시는 게 제일 좋죠. 타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스쿠터 탈 때 스쿠터가 아니구나. 그 닌자 11 잠깐 탔었거든요. 예. 아마 쇼웨이 헬멧으로 기억하는데 헬멧 안쪽에는 그 풍로가 있잖아요. 바람이 통하는. 예, 그렇죠.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이물질들이 껴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찐득하니. 예. 근데 사실 그 아산만 방조제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좀 약간 속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정 규정 속도보다 약간 높게 달리다 보니까 약간 높게 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바람이 일시에 그 헬멧의 그 풍로로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이물질이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된 거예요. 장마가 좀 지난 상태였었는데
그 비랑 먼지랑 뭐 이런 그 찐득하게 안에 그렇죠. 있던 그 진액들이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헬멧 바깥쪽으로 나오면 쉴드 바깥쪽으로 나오면 닦을 수가 있잖아요. 헬멧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그죠? 거예요. 아우 더러. 아니, 더러운 거는 괜찮은 건데 더러운 건 괜찮은데 안 보이는 거죠. 앞이. 그렇죠. 근데 닦을 수가 없어요. 네. 안쪽에서 흘러내리니까. 그렇죠. 속도는 법정 규정 속도에 약간 오버한 상태고. 닌자 11이 1994년부터 99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모터사이클이었는데. 네, 93년도 연식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약간 빠른 상태였는데. 네, 약간 빨랐겠죠. 그때 그 긴장감이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예, 하여튼, 네.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게 제일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실제로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모터사이클, 스쿠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그렇게 이륜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보 가이드로서 3부, 4부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부터 한번 궁금한 게요, 바이크를 처음 탄다고 했을 때 스쿠터를 타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스쿠터를 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좀 큰 바이크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네. 일단 매뉴얼 바이크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매뉴얼 바이크요? 예. 매뉴얼 바이크는 기어가 달려있는 예, 기어를 변속하는 변속을 해야 되는 네. 수동 조작을 해야 되는 바이크들을 말하는 거죠. 흔히들 스쿠터를 먼저 탄 다음에 매뉴얼 바이크로 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매뉴얼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큰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의 나름인 거지. 네. 꼭 굳이 뭐 스쿠터를 먼저 타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데 네. 스쿠터가 일단 오토매틱 미션이니까 네. 기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일단 바이크의 움직임 네.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좋죠. 하지만 이제 스쿠터만 타다가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동 자동차 그 매뉴얼 미션 네. 자동차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아가 변속되는 원리와 이유를 알고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매뉴얼 바이크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네. 자동차도 오토면허고 스쿠터만 타본 사람에게 이 기아 조작이라는 거를 설득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오토가 더 생소해요. 그렇죠. 예. 예, 자동차도 오토가 생소하고 오토바이도 최근에는 스쿠터 말고도 오토가 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생소해요. 아니 기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조작을 하지?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든 뭐든 간에 엔진 브레이크 탁 걸었을 때 그렇죠. 칭칭칭칭칭 이 느낌이 좀 와야 네. 되는데 좀 밋밋해서 그 오토매틱 미션 자동차 보면은 뭐 맨 아래쪽에 3, 2, 1 쭉 네네. 있잖아요. 그게 뭔지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저기잖아요. 그 내리막길에서 엔진 네, 브레이크 뭐 그렇게 걸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럼 뭐 B가 뭔지 뭐 D가 뭔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그 오히려 저랑 반대인 네. 거죠. 아. 저는 오히려 1, 2, 3, 4, 5, 6 아니면 네. 5 하고 네. 후진이 돼 있는 차가 더 익숙한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걸 탈 줄 아시는 분들 네. 1종 보통 면허나 아니면 2종 수동 면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뉴얼 바이크가 좀 쉽게 네. 갈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좀 더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터사이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림역에서 강남역 정도. 대림역이요, 대림역. 네, 대림역에서 강남역 정도. 직선으로 약 14km 정도. 네. 왕복 24km, 28km 정도를 왕복하는 출퇴근 코스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터사이클을 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정도 거리라면은 처음이라면은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편하게 네.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스쿠터가 가장 편하겠죠.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종류도 스쿠터와 그리고 이제 매뉴얼 바이크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분의 질문 한번 해결해 드리고 가죠. 검은별님께서 일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탈 수 있는 바이크 배기량은 얼마까지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125cc 미만입니다. 미만. 125cc 미만. 예, 125cc는 안 된다는 거죠. 네. 124.9는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부르는 125cc 클래스 모터사이클들은 다 125cc 미만입니다. 124.7, 124.9, 네. 100 뭐 24,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하는 125cc까지는 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뿐이지 일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해서 그 125cc 바이크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마음대로 잘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예. 따로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참여연에 있으니까 돼. 라는 그 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법이 말이 안 돼. 이거 엄연히 개정된다면서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올해부터 된다, 이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그런 모터사이클 관련 법들은 정확히 그런 공시를 하거나 그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일단은 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2014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네. 만약에 이제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따로 원동기 면허를 따야 되는 거죠. 120cc를 그렇죠. 타기 위해서는. 125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를 따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125cc 이상의 네. 바이크를 타려고 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백이랑 스쿠터라든가 배달용 비즈니스 바이크 예. 또는 그 흔히 하는 이제 퀵서비스나 뭐 그런, 퀵서비스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는 그런 120cc 바이크까지는 원동기 면허 내지는 일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1종 보통, 2종 보통, 네. 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그리고 1종 보통, 네. 뭐 1종 대형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형 모터사이클을 타기 위해서는 할리 데이비슨 뭐 일제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250cc 바이크 이상을 타고 싶다. 그러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역에서 네. 아침에 딱 나왔어요. 강남역까지 가요. 강남역 이제 어디면은 그 사거리에 이제 직장이 있어요. 그 대림역 인근에 있는 원룸 아파트에 네. 살고 있고. 자, 이 정도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정도의 도로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스쿠터라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스쿠터라면 일단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다의 PCX 125. 네. 그게 최고죠. 혼다의 PCX 125. 네. 125cc 스쿠터죠. 125cc 스쿠터인데 최고 속도는 115km 정도까지 115km. 나가고요. 그리고 연비가 그냥 리터당 40km 정도. 리터당 40km요? 네. 길들이 끝났을 경우. 예. 와, 1리터에 40km면 그러면은 왕복 28km 정도인데 네. 왕복을 해도 1리터를 이 기름을 안 먹는 거네요. 안 먹는 거죠. 예를 땐 그 가격 집어넣어서 10,000원을 집어넣었다 치면은 6.45리터 정도 뭐 네. 주소마다 다르겠지만 6리터 정도를 넣었다고 치면 네. 이걸로 뭐 240km니까 열흘 동안 열흘을. 출퇴근할 수 있죠. 와. 딴 데만 안 가면. 딴 데만 안 가면. 예. 그 PCX 120의 그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안한 포지션과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안정된 출력 그리고 저진동, 저소음, 친환경 있겠죠. 오. 그냥 바로 탁 나올 정도로 가장 우수한 바이크. 가장 우수한 바이크죠. 예. 네.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하죠? 가격대가 이거 제가 머리가 네. 한 34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조금 더 비싸죠. 예. 네. 그 300만 원대. 300만 원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찾아보고요. PCX 120가 가장 좋다. 예, 가장 좋죠. 그 연비와 어떤 그 조작성 이외에 또 다른 그 베스트셀러스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고장이 잘 안 나고요. 네.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부품값이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혼다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혼다에서 이제 만드는 저배기량 매뉴얼 바이크 스쿠터들은 대부분 태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검은별님께서 PCX 125 398만 원이네요. 라고. 398만 원. 예, 가격을 조사해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미처 못한 걸. 예, 출연료 10,000원 깔게요. 네. 아닙니다. 예. 398만 원인데 아마 이제 실제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약간 뭐 애누리라든가 아니면 뭐 껴준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혼다 그런 브랜드들은 이렇게, 참, 이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건데 그 할인이라는 게 어차피 그걸 판매자의 네. 몫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그 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비윤리적이고 못된 남의 피를 빨아먹는 비겁한 행동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럴 있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맞아요. 솔직히 이게 혼다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를 했어요. 네.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할인 뭐 동네 샵 같은 데에서 많이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쟤는 엔진오일 갈고 뭐 하고 다시 나에게 올 거니까 일단 이 신차 구매할 때 가격을 좀 할인해주고 네. 나중에 정비하면서 조금씩 계속 마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건데 혼다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안 들어오거든요. 한 6개월 뒤에 엔진오일 갈러 와서 엔진오일 갈아봤자 10,000원인데 네. 10,000원에서 해가지고 뭐 공인 빼고 하면 1,000원 남는데 1,000원 남는데. 예, 1,000원 남는데. 또 그러네, 또 그렇게. 예, 이게 참, 무조건 싸게, 이거 원가가 얼만데라는 소비자들 요즘에 많이 만나거든요. 네. 참 나쁜 분들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예. 동네 상권 황폐하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고, 이것저것 네. 다니면서 계속 드는 생각에 싸게 사면 잘 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싸게 산 만큼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종북 좌파네. 국민TV 오더리만 물들었어.
난 무정부주의였는데 회색 분자였는데 점점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정당한 이윤 배분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혼다의 PCX 125가 입문용으로 가장 좋다라고 네. 하셨고, 자, 혼다도 좋습니다. 국산 스쿠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국산 스쿠터가 솔직히 지금은 이렇다 할 만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예. 그래요? 지금 반치광님께서, S&T 모터스의 누티 50업 좀 알아봐 주세요, 기자님. 자전거는 줄창 탔었는데, 모터톡 듣고 흥미가 생겨서 다가오는 봄에 저렴한 스쿠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 기종이, 거의, 좀 그래요? 일단 50cc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거든요. 50cc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최고 속도와 뭐 출력 같은 게 많이 높아졌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50cc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도로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쉽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고 느리기 때문에. 가속이 느리기 때문에 뭐 위험할 때 피하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와의 도로의 흐름을 맞춰서 함께 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나 한남대교 이런 데 달릴 때. 너무 제가 그 모 케이블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사회자인 제가 항상 스쿠터를 타고 현장에 가요. 네. 야마하 50cc 스쿠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야마하 50cc 스쿠터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는데 완전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100km가 넘으니까 2명 탑승이잖아요. 그렇죠. 50cc 스쿠터에 2명이 탄 상태에서 한남대교를 달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최고 속도가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옆으로 차들 계속 지나가니까. 뭐 차들이 뭐 앞으로 끼어들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못 보고 옆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가속을 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더 줄여야 되고. 네. 그래서 뭐 4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럼 20km가 되는데 한남대교로 20km를 달리고 있는 상황은 저기 뭐 한 500m 뒤에서 차가 100km로 달려오고 있는데 2초만 지나면 충돌하는 거거든요. 직격이네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100일형이 작은 스쿠터는 더 위험하다. 예. 철저하게 이거는 정말 동네 골목길만 다니실 거면 뭐 추천을 하겠는데 차라리 S&T 모터스의 뉴티 50보다는 그냥 같은 S&T 모터스의 티니 110 같은 것들도 뭐 예쁘게 나왔고 괜찮죠. 그러니까 어쨌든 입문용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100일량은 100cc 이상. 그렇죠. 예. 110cc라든가 125cc 모델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혼다의 PCX 125가 그야말로 마스터피스다. 그렇죠. 예. 더 이상의 다른 기종은 없다. 없죠. 예. 그냥 바로 단언입니까? 그거를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뭐 모두 있고 모두 그 야마의 시그너스도 좋고 뭐 모두 있는데 뭐 나는 그거 더 좋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지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이 별이 높은 거죠. 평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문가들, 저를 비롯한 많은 모터사이클 매체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국내 유일의 스쿠터 전문제, 스쿠터 앤 스타일의 기자시잖아요. 수석 기자입니다. 예. 네, 수석 기자. 예. 실례지만 기자 몇 분 계세요? 총 3명 있습니다. 3명 중에 한 분 수석 기자. 따지면 4명입니다. 4명. 4명. 예. 편집장까지 해서. 아니요, 예, 저희 사장님도 원래 기자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자 겸 사장님 한 분 계시고, 네, 편집장 겸 기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막내 하나 있고요. 진짜? 저 옛날에 마케팅 하러 갈 때 어디 사장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사무실 이렇게 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였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5분이 보여요.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맨 끝 책상에 있던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옆에 있는 분한테 저 대리님, 손님께서 사장님 보러 오셨대요. 그러면 대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과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과장님이 딱 일어나시면 누구 보러 오셨죠? 예, 사장님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사님한테 이사님, 사장님 만나러 오셨다는데. 이상한 회사인데요? 다단계 아닌가요? 아니, 갑자기 최영준 기자님이 4분 있는 데에서 수석 기자라고 하시니까. 사실 전 8년 전부터 수석 기자였습니다. 네. 근데 안 올라요. 그만큼 전문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굉장히 어떤 필력도 자랑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게시판 보니까 고기 아빠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자전거 길에서 즐겨 타는 전기 자전거도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군요. 전기 자전거잖아요. 그냥 전기 자전거이군요. 전기 모터사이클이 따로 있고요. 네.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기 아빠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전거 길에서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네. 자전거에다가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서 네.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사이클은 모터사이클의 엔진 대신에 네. 전기 모터를 다는 거죠. 예. 그럼 전기 자전거는 면허는 필요 없나요? 면허가 없죠. 예, 필요 없죠. 예. 네. 근데 이게 출력에 대한 분명히 이 부분도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이것도 분명히 법 제화 되어 가지고 그런 면허 체계라든지 네. 그런 운행 허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모터사이클이란 단어가 MB, 4대강 이런 단어들과 한 줄에 배치돼 있으니까 속이 좀 안 좋네요. 야, 제 전 직장이 월간 모터바이크였는데 줄여서 MB라고 불렀습니다. 직장이 MB, 예, 모터바이크. MB. 그리고 저희와 다른 오토바이크라는 매거진이 네. 또 있는데 네. 거기는 AB였고요. AB, MB. AB, MB. 예. 괜찮네요. 자, 하늘의 꽃님께서는요, 전기 스쿠터 관심이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어떨까요? 사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아니, 아까 50cc 스쿠터는 출력이 약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럼 요즘 나오는 전기 스쿠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자전거 도로로 다니신다면. 전기 스쿠터. 전기 스쿠터요, 예. 죄송합니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네. 전기 스쿠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예. 왜요? 3년 뒤에 사세요, 3년 뒤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왜 아니지? 왜 아니냐면요. 이거 지금 판매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아직까지 자신있게 만드신 분들부터 타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만드시는 분들도 타고 다닐 자신이 없는 것들을 남에게 판다는 건 아직 아닌 거죠. 일단 개발을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하셔가지고 네. 정말 양산화가 돼서 이거를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일단 만들어봤으니까 일단 팔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건 아닌 거죠. 예. 몇 개 좀 타보셨어요? 타봤죠. 예. 어땠습니까? 4, 5년 전에 타봤던 전기 스쿠터들과 지금 나온 전기 스쿠터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배터리 문제. 네. 2시간 정도 완충시켜가지고 1시간 정도를 탈 수 있는 거죠. 2시간 완충에 1시간 사용이면은 예. 좀 그런데요? 풀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속거리가 물론 다 기종마다 다르지만 네. 한 40km, 50km 정도 탈 수 있는데 네. 있다고는 하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수명이 우리 쓰는 핸드폰도 배터리도 1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수명이 떨어지니까 맥도날드, 스타벅스 갈 때마다 충전기 갖고 가고. 그렇죠. 네. 네. 맞다. 나 아까 저기 맥도날드에 충전기 두고 왔는데. 들어가야 되네 진짜. 쓸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전기 스쿠터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전기 스쿠터들은 이거를 개발하는 분들이 스쿠터를 타던 분들도 아니고 네. 뭔가 이런 탈 것을 개발하던 분들이 아닌 거죠. 그냥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전기, 전자를 네. 전공하신 분들이 만든 거예요. 기술력 과시. 예. 근데 만든 건데 일단 그분들은 도로에서 스쿠터나 그런 2바퀴짜리 탈 것을 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특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로는 60km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60km까지만 나가면 된다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추월은 어떡하고 뭘 어떡하는지. 일단은 기술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만드신 분들이 스쿠터라든가 그렇죠. 이륜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신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이게 정말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최고 속도가 60km가 나긴 나는 거죠. 네. 한 1분 이상 가속을 해가지고 당기고 있으면. 네. 근데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히려 출력이 굉장히 느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게 편의성이라든지 일단 네. 스쿠터의 형상에 대충 끼워 맞춘 거다 보니까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전혀 대응할 수가 없죠. 근데 물론 국내 S&T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지고 있던 노하우로 전기 스쿠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나 그런 곳에 네. 납품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벌써 수년째 신모델이 안 나오고 있고 네. 일단 관공서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게 더 비싸요. 일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는 스쿠터보다. 그래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 스쿠터 산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반, 2년 정도 지나면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몇백만 원이니까. 몇백만 원이요? 예. 그렇군요. 자, 최영정 기자님과 함께 초보의 바이크 입문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쿠터
오토매틱 스쿠터 분야에서는 자, 가장 추천한 바이크는 혼다의 PCX 125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생각보다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노래였습니다. 신날 줄 알았는데. 신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라디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예요. 중간에 갑자기 간주 부분에서 갑자기 볼륨이 없어지는 거, 음향이 없어지는 거. 완전 떨리거든요. 당황스럽죠. 원래 라디오에서는 묵음 3초면 방송 사고예요. 그렇죠. 1초, 2초, 3초. 그럼 사고인데 예,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건 뭐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소리가 이상한 그 불협화음이니까 그렇죠. 확 넘겨버렸습니다. 플로이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긴 한데, 네. 예, 오늘 같은 날 듣기 딱 좋죠. 혼자 있을 때는. 예. 그렇죠. 자, 아까 가장 좋은 스쿠터, 입문용 스쿠터로 가장 좋은 스쿠터가 PCX 125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분과 같이 탈 때 가장 좋은 스쿠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쿠터든, 모터사이클이든 간에, 뒷자리에 남자는 태우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법도를 배웠습니다. 네, 네. 그 법도를 저는 실제로 약 25년간 지키고 있고요. 여자분을 태웠을 때 가장 좋은 스쿠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네. 스쿠터는 베스파죠. 베스파. 무조건 베스파죠. 베스파라고 한다면 이태리 스쿠터고 예. 그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르 팩이 태웠던 저 오드리 헵번을 태웠던 그레고르 팩이 오드리 헵번을 태우고 네. 로마 시내를 질주하던 그 스쿠터의 2013년 버전 아직까지 잘 살아 있죠. 예. 그 베스파가 여자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쁘니까. 예쁘니까. 지금 한 60년대부터 지금 한 네. 50년 가까이 40몇 년간 만들어지면서 가장 예쁜 스쿠터라는 타이틀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예쁘면서도 활기차게 잘 달리는 엔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베스파가 원래 꿀벌이란 뜻인데. 꿀벌이요? 예. 처음에 그 초기형 베스파가 꿀벌의 몸통처럼 뭐 엉덩이는 풍만하고 네. 허리는 홀쭉하고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나왔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피아지오 그룹의 한 가지 그런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그냥 모델명이었는데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브랜드화가 돼버린 거죠. 베스파. 예. 뭐 하이트 맥주 이런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브랜드명이 이제 회사명으로 바뀐. 뭐 그렇죠. 그냥 하이트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이트하면 무조건 맥주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실례지만 지금 타고 계신 스쿠터가 베스파입니다. 베스파군요. 그럼 뒷자리에 여자분을 태우고 싶어서. 예. 시도는 하고 있으나. 시도는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여자들은 스쿠터보다 차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그 뒤에 있는 탑 케이스에 혹시라도 여자분을 태울 걸 예측을 해서 보조 헬멧을 넣고 다니지는 않으시는지? 아니요, 넣지 않고요. 그냥 제 헬멧을 씌우죠. 제가 안 써야죠. 예. 제 나름의 지론인데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승자를 태웠는데 동승자는 헬멧을 안 쓰고 운전자만 헬멧을 쓰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만 살겠다고. 네. 아니 제 예전에 그 탑 케이스에 밥통에 언젠가 여자분을 태울 수도 있으니 여자분을 위한 헬멧 세트, 헬멧과 마스크, 장갑까지 모두 다 레이디 S 사이즈로 준비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세기가 바뀌도록 190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까지 한 번도 못 태웠거든요. 예전 PC통신동에서 유명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뒷자리 태운다고 하더라도 제 헬멧을 씌우게 할 수는 없어요. 65cm 4X 라지 헬멧이기 때문에 제 헬멧을 쓰면은 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렇죠. 뱅글뱅글 도니까. 예, 그렇죠. 더 위험하게.
자, 우리 헌혈미수님께서 눈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난리네요. 조심들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뭐 스쿠터든 자동차든 뭐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누구나 다 좀 조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계속 그 이야기를 진행시켜 볼까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스쿠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익혔고 원래 또 좀 타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모터사이클을 타보고 싶다. 근데 스쿠터 대신에 매뉴얼 바이크를 타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바이크가 가장 좋을까요? 일단, 125cc에서 네. 250cc 매뉴얼 바이크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 추우니까, 만약에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 봄에 그렇죠. 본격 출시를 할 S&T 모터스의 엑시브 250N 이라는 모델을 엑시브 추천합니다. 250N. 엑시브란 단어, 이거 추억의 진짜 단어죠. 추억의 단어. VF와 함께, MX 125와 함께, 감마, VF, MX, 엑시브. 그렇죠. 예. 네. 1995년에 네. 처음 나오면서 이제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엑시브였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엑시브가 처음 출시됐거든요. 그때 예. 국내 최초의 DOHC 엔진. 장착 엔진 모터사이클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좀 작았고 네.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었죠. 국산 예, 바이크 중에서. 국산 바이크 중에서. 네. 근데 그 모델이 신모델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까? 그 모델이 이제 18년 만에 네. 예, 이렇게 새로운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된 거죠. 2008년까지만 해도 엑시브 125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이크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8년도에 단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125cc 네이키드 바이크가 없었죠. 250 바이크도 네.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S&T 모터스에서 250cc 새로운 네이키드를 개발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 네. 유명했던 엑시브란 이름을 가져와서 250cc 네이키드 바이크를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엑시브 250N 말씀하신 거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니까 와, 완전 미래형 바이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요즘 네. 추세에 잘 맞죠. 예. 와. 근데 이 모터사이클이 그 초보 입문용으로도 좋다. 예.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가격. 동급 250cc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성능 굉장히 잘 움직이고 네.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기본 움직임을 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버릇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쁜 버릇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포지션 같은 거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이게 뭐 팔 모양, 다리 모양 네. 아니면 그리고 움직일 때 선회할 때 이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주는 몸 동작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은 바이크들을 타게 되면은 잘못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안 좋은 동작, 안 좋은 버릇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분들 보면은 BMW 모터사이클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브레이크에 대한 과신, 그렇죠. 맹신. 네. 그 BMW의 그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가 제가 알기로는 1988년부터 K1. 예. 예, 모터사이클에 장착이 됐던 걸로 아는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제동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많고 거기에 네. 이제 접목시킨 기술이 뛰어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BMW 모터사이클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의 느낌이랑 다른 모터사이클로 이제 그 전향했을 때 브레이크 느낌이 완전 다르다 완전 보니까 다르죠.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잘못된 나쁜 버릇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제동거를 굉장히 짧게 보고 잡았다가 쭉 미끄러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 자신의 실력이 그만큼인 줄 알고 다른 바이크들도 쉽게 대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엑시브 250에는 나쁜 버릇이 들지 않는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도 그러면 한 어느 460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는데 네. 460만 원 정도면은 이제 그 비슷한 경쟁 모델들이 네. 뭐 치면은 일단 혼다의 CBR 250R 13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ABS 없는 모델이 610만 원입니다. 네. ABS 있는 모델은 72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가자면 이제 많은 이제 그 전까지 CBR 250과 경쟁 기종이었던 네. 가와사키 닌자 300. 네. 우리 이건 250도 있었는데 이제 250 대신에 300이 나오는데 네. 뭐 100이랑 차이도 있고 좀 하지만 이거는 790만 원이거든요. 거기 이제 460만 원이라는 가격은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배기량이 낮지만 KTM에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KTM에 듀크 2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658만 원입니다. 비싸네. 근데 이 KTM 듀크 200이랑 이 엑시브 250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생긴 게 네. 네이키드 타입으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배기량이나 그런 걸로 인한 출력이 더 좋죠.
XCV250이. 네. 그런데다가 가격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네. 더 싸고. 네. 그리고 또 굳이 가자면은 근데 대림 자동차에 VJ F250. 네. 뭐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펄 250이라 부르는 네. 그 250cc 바이크는 455만 원입니다. 네. 엑시브가 또 5만 원 더 비싸긴 하죠. 자, 구입 가격도 그런데 국산이랑 외산 바이크랑 또 차이점이 부품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스쿠터, 이 바이크가 왼쪽으로 한번 제자리 꿍 했다. 옆에 있는 뭐 이제 레바 하나 부러지고 백밀러 부러지고 뭐 칼 같은 게 기스가 났다. 네. 이 정도 손상이면은 국산 바이크의 경우는 얼마 정도? 일단 국산 바이크 제 예상으로 네, 예상으로. XCV250이 옆으로 넘어져서 레버가 부러지고 스텝이 부러지고 했을 때 평균적은 15에서 20만 원 정도. 15에서 20만 원 네. 정도. 껍질 그 페어링들을 교환하지 않는다고 네. 했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넉넉할 것 같고. 외산 바이크라면요? 외산 바이크 뭐 가와사키 닌자 300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250만 원이요? 카울이? 그 정도는 카울까지 하게 되면은 카울을 했을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이상. 네, 100만 원 이상이고. 뭐 일단 레버 가격만 해도 네. 만약에 왼쪽으로 넘어져서 클러치 레버가 부러졌다. 국산 레버는 2,000원, 3,000원. 네. 비싸봤자 4,5,000원이면은 비싸봤자 3,000원.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예, 근데 외산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뭐 67,000원. 67,000원. 예,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전에 BMW 시승하다가 백밀러를 깬 적이 있었거든요. 백밀러가 35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백밀러만. 그렇죠. 예. 아찔하죠. 예. 더군다나 그걸 내가 깬 게 아니라 LTE를 타고 있었는데 옆에 퍼진 거. LT는 옆에서 시장 바구니 백밀러를 들고 가던 저기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줌마가 그 백밀러가 아니라 그 핸드백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돌리다가 그 돌리는 그 핸드백으로 그 제가 타고 있던 LTE 백밀러 퉁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 날아가면서 깨졌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줌마 벌써 도망가고 없어졌고. 그렇죠. 예. 그 깨진 거 갖고 갔더니만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그거 어떡해요? 내가 해줬지. 예, 해주셔야죠. 예, 예. 그런데 국산 모터사이클은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면 옆에 싹 다 교환한다. 그렇죠. 뭐 국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12,000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예. 그러니까 입문용으로는 무조건 국산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뭐, 예, 뭐 여유가 뭐 많으시면 여유가 넉넉하시면은 뭐 할 일을 하셔도 되고, 예. 하지만 뭐 이제 XCV250이 가장 합리적인. 네. 그리고 이게 XCV250과 비슷하게 그 SYM의 그 대만 회사인데 SYM의 T2S 250이라는 모델도 괜찮은 모델이 있거든요. 네네. 이 같은 경우에는 539만 원이에요. 근데 타보면 훨씬 좋죠. 물론 T2S 250도 굉장히 좋은 바이크긴 하지만 혼다 CBR 250에 비하면은 좀 모자르거든요. 근데 XCV250과 또 이 T2S 250을 비교하면은 XCV250이 훨씬 좋죠. 지금 시생님께서 XCV 신형이라고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이 XCV 신형 맞습니까? 이건 XCV 신형인데 이제 이건 R 버전. R 버전. 예, R 버전입니다. 아직 레이서 레플리카 버전. 그냥 레플리카, 예, 그냥 스포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출시를 확실히 된 게 그 GD250N이거든요. 네. 코드네임이. 근데 이제 저거는 내년 봄, 여름, 초여름쯤에 나올 풀 페어링 모델 GD250R인 거죠. 그 R의 모토쇼용 데모 버전이죠. 저 사진은. 예. 근데 지금 딱 사진만 보면 신형 모델의 모토쇼용 데모 버전이다. 예. 아니면 뭐 출시 버전이다.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저건 제가 기사를 쓰면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야, 예.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다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근데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야, 전문가 맞다 진짜. 그나마 최근 정보. 수석 기자 맞아요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야, 괜히 우찔하죠. 네, 움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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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찔이라고 그러겠는데 죄송합니다. 움찔하죠. 야, 근데 참 그 R 버전이랑 N 버전이 어떻게 다른 거죠? 페어링 버전, 페어링이요? 네. 페어링이라는 게 껍데기. 카울. 네, 카울이라고 하는. 그 앞부터 뭐 엔진 아래쪽부터 엔진 전체 그리고 사이드면 그리고 앞에까지 크게 그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그게 덮고 있으면 뭔가 좀 장점이 있습니까?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거였거든요, 원래. 네. 원래 최초에 그 뭐 그런 레이스를 하던 뭐 50년대, 3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레이스를 하던 바이크들은 다 그냥 요즘 말하는 네이키드 모델들 가지고 했었는데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라이더가 숨기 위해서 조그만 그런 껍데기를 씌웠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 저항을 덜 받고자 그런 풀 페어링을 씌운 모델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모터사이클의 기본 모양처럼 인식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시 네이키드라고 부르는 거는 이걸 네이키드 벗겼다. 네. 벗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다시 벗은 모델. 벗다 할 때 눈동자가 왜 그래요? 그러고 싶어서요. 강렬한 요청이죠. 그 바람이죠. 예. 이번 그냥 궁금한데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일단 기상 상황을 봐서요. 오전에는 서핑을 할 예정이고요. 야간에는 스노보드를 탈 예정입니다. 서핑이요? 어디서 서핑을 해요? 강원도 양양 동산 해변에서요. 아, 지금 이 날씨에 서핑이 돼요? 그럼요. 어떤 서핑이요? 웹서핑 말고? 그냥 윈드서핑 말고 그냥 서핑. 판때기 타는 서핑이요. 예. 이 날씨에도 가능합니까? 안 추워요? 춥죠. 네. 겨울용 슈트를 입고 네. 겨울용 장갑과 부츠를 서핑 전용 신고 들어가죠. 크리스마스 때 바닷가 서핑한다고요? 그 대한민국 강원도 쪽에는 이제 한 2달 정도 그 해수 온도가 더 늦게 오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면 가을 온도예요. 오히려 이제 1월달, 2월달 정도가 되면 11월, 12월의 평년 기온으로 이제 수온이 맞춰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밤에는 보드 타고. 밤에는 스노보드를 타야죠. 예. 혼자서. 아마도. 아니 왜 이렇게 매력 있는 남자분이 혼자 계세요? 네? 뭐 스키장이 많이 있겠죠. 많이 바다에도 여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어쨌든 나만의 스포츠가 좋다. 예. 차라리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낫죠. 예. 서울에 있으면은 뭐. 나홀로 집에 캐비를 피해서 거기까지 가시는군요. 전 그런 게 정말 싫어요. 그걸 안 보는데, 네. 그 프로를 안 보는데, 네. 그 광고나 그런 짤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것 자체가 싫다. 네, 그 자체가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은, 그 R 버전이라는 것이 그 카울, 네. 그 바람막이를 씌움으로써 그 최고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거고, 예. 네이키드는 그걸 뜯어낸, 예. 아니면 오히려 이제 원초적인 예. 스타일이 바로 네이키드 버전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R 버전들, 페어링들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기의 정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허리를 숙이는, 네. 이른바 세퍼레이트 핸들이 달려 있고요. 낮은 핸들. 그리고 네이키드 모델들은 상체를 어느 정도 필 수 있는 약간 핸들바가 높게 달려 있어서 상체를 좀 피고 앉아서 탈 수 있는 바이크들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엑시브 250N이 최고의 입문용 바이크다. 예, 굉장히 좋고요. 일단 포지션도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다른 바이크들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가장 가벼운 무게. 건조 중량이 138kg거든요. 138kg면 저랑 18kg밖에 차이가 안 그렇죠. 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장비 중량, 기름 뭐 연료를 10리터 이상 집어넣고 엔진오일 집어넣고 냉각수 집어넣었을 때의 무게가 155kg인데 저도 밥 3끼 먹으면 그렇게 돼요. 예. 제 3배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림의 VJ F250의 장비 중량은 175kg인 거죠. 네. 무려 20kg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뭐 티투스 250 아까 말씀드렸던 SYM의 티투스 250의 장비 중량은 역시 173kg. 그리고 물론 좀 더 가볍지만 혼다 CBR 250R의 장비 중량은 160kg 정도거든요. 네. 이런 것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가볍네요. 가볍죠. 예. 네. 모터사이클이 가벼울수록 좀 더 운동성이 확실히 좋긴 하죠. 그렇죠. 확실히 가볍게 움직이죠. 연비도 좋아지죠. 그리고 일단 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크를 다루는 일단 뭐 주차장에서 넣고 빼고부터 해가지고 뭐 주차를 할 때 뭐 앉아서 두 발로 땅에 나와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은 내려서 밀거나 끌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시승차로 LT 탔을 때 무게가 450kg잖아요. 그렇죠. 예. 450kg인데 제가 그거를 후진 기어를 안 쓰고 제 힘으로 뒤로 뺐거든요. 그걸 딜러가 보더니만 국내 몇 명 안 되는 라이더다. 그렇죠. 저거를 저렇게 뒤로 힘으로 빼는. 되는 거죠. 전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게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어지간한 성인 남성이라도 하더라도 처음부터 125cc나 250cc 스쿠터를 밀어라 끌어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일단 평상시 쓰지 않은 근육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가볍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쿠터 부분에서는 혼다 PCX125가 입문용 최고의 바이크, 그리고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S&T 모터스의 엑시브 250N. 엑시브 250N. 아직은 출시 안 된. 지금, 일단 뭐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고, 뭐 시승 차량들 돌리고 있지만, 정식 일반 출시는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이 두 모터사이클이 이제 최고의 입문용 바이크다라는 네. 거죠. 연비라든가 경제성, 운동 능력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죠. 네. 우리 최용준 수석 기자님이 추천하신 최고의 바이크. 예. 근데 단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월급을 네. 가지고 있고 그런 생활하는 평범한 분들을 위한 거고요. 물론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네. 위한 최고의 입문용 바이크는 또 따로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예. 그냥 맛배기로 살짝만 알려주시죠. 뭐 BMW F800R 같은 경우에 네. 아니면 두카티 몬스터 696 네. 괜찮죠. F800R. 예. BMW 거로 하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1,400 몇십만 원입니다. 예. 1,400만 원이요? 입문용 바이크. 예, 입문용으로 하기에는 그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완전 대한민국에는 더 많으실 거라고 1,400만 원이면 해가지고. 저보다 예. 비싸요. 그죠? 제 몸값보다. 연봉인데요. 아, 슬프다. 두카티 그 몬스터 얼마 정도예요? 그 정도 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두카티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여유 있거나 정말 모터사이클이 좋아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실 그렇죠. 분들에게 예, 그런 좋은 분들이죠. 거고. 예. 자, PCS 125와 250. 예,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출퇴근도 하고 네. 바이크를 입문용으로 사용해서 이동수단으로 좀 쓰면서 차츰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새로운 레저로 네. 삼으려는 분들을 위한 추천인 거죠. 예. 그러면요, 우리 다음번에는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드림 바이크다. 아, 드림 바이크. 예, 종류별로, 장르별로 하나씩만 뽑아볼까요?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는. 예, 괜찮네요. 뭐냐면은 우리가, 맥심 같은 잡지 맨날 사보잖아요. 사보면서 앞에 있는 표지부 대품 보면서, 저런 분이랑 한번 어떻게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예,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 방법은 있죠. 어떻게요? 그 맥심의 이영비 편집장님께 바로 네.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 잡지를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지면으로 접하는 그렇죠. 것도 큰 예. 행운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드림 바이크다. 가격 제한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번 써보자. 그렇죠. 이거 한번 타보자. 현실적인 드림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드림이 아니라, 네. 정말 드림으로 정말 끝나는 드림. 꿈속의 드림. 예. 알겠습니다. 그 주제로 한번 모터사이클 한번 정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용준 기자와 함께한 모터톡 즐거우셨죠? 자, 최용준 기자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눈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고, 정말 좀 힘드시면 주차장에 세워두고 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아저씨랑 친하니까. 네. 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최영준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김남래 인파이팅, 목요일에 인파이팅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보니까 정성원, 이정화 조합원님께서 청첩장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1월 18일 날, 내년 1월 18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자, 정말 아시는 분들 다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두 분 아름다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파이어!